그러니까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고 결국은 그 사람은 빵에 들어갔지만 내 돈은 다 날리고 그리고 아 이건 뭐지라는 대응 받았던 적. 안녕하십니까. 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남호 이성주님을 모시고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맥주를 까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할까요? 아, 예. 바로 따는 거예요? 바로 따는 거예요. 이야. 우리 먹으면서 한 겁니다. 자. 저는 그동안에 이게 그냥 물 넣고 이렇게 먹지 않나요? 아유, 진짜요, 진짜. 네. 우리는 정말 리얼입니까? 리얼로. 그 아. 재테크 방송에서는 술 먹으면서 하는 건 없다고. 아, 그럼요. 저는 여기 뭐, 신동엽 씨가 하는 유튜브.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같다 그랬어요. 그건 너무 색다르고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부동산 투자할 때도 디프리트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컨셉으로. 술을,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술을 먹여서 액기스를 뽑아낸다. 맞아요. 와우, 너무 그런 좋은데, 느낌으로 컨셉이. 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별명이 항제. 야, 우리는 이제 지금 시작할 때 먹지만은 다음에는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일단 먹고. 소문 못 2차의 들으셔. 개념. 소문 못 들으셔. 제가 원래 뭐였나요? 술을 끊었었어요. 아. 운동한다고 요즘에. 좀 몸이 좀 많이 달라졌죠. 아니, 몸은 원래 좋았잖아요. 수염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수염은 머리도 좀 오랜만에- 짧게 치고. 맞아요. 안경도 끼고. 근데 이제 우리 또, 개인적으로 우리 또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높임말을 쓰는데,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 이렇게 술을 살짝 당을 했어요. 그래도 뭐, 따야죠, 뭐. 안 봤어. 따고 어차피 내물이 안 보여. 편하게 드시는. 협찬 들어온 건 아니죠. 아니, 이제 협찬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타트하면서. 네네네. 아유, 너무 소리 좋습니다. 돋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짠 한번 하고. 예, 예, 예. 편하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호 이성주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네. 일단 남호가 네. 남쪽의 호랑이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맞네. 네. 그래서 이 호랑이를 이제 보통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또 네. 목소리도 크시고. 저도 처음 만났을 때 오늘은 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조금은 좀 저음으로 갈까. 아. 비도 살포시 내리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좀 괜찮습- 차분한 느낌도 괜찮습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보통 때 남호 이성님을 아시는 분들은 호쾌하고 이렇게 네. 좀 시원시원한 맞습니다. 이런 느낌도 육회, 삼계, 통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네. 오늘은 차분하고 이제 따뜻한 도시 남자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하시면 스마트한 좋을 것 느낌으로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남호 이성준이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닥치고 현장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발품 황제 남호 이성주입니다. 훌륭합니다. 끝났나요? 아니, 더 와이프가 있잖아요. 어디 가도 질문에 대한 짧게 해라. 짧게. 근데 원래 좀 길게 하거든요. 그래? 길게 해도 될까요? 길게 아. 됩니다. 예. 산천 초목이 푸른 어머님에게 착한 성품을 배웠고 할머니에게 지혜를 배웠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근면성실함을 배운 포마씨 상부상조 그리고 촌놈 출신입니다. 늘 정이 많고 한번 알려주면 오지랖이 넓어 다 알려주는 현장 쏙쏙들이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친오빠 같고 친동생 같은 남자 정이 넘치는 경상도 사나이 외모는 도시남 너무 이성주입니다. 멋집니다.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조금 짧게 해라. 재밌네요. 예. 역시 남호 이성준님이 오늘 이번 유튜브는 뭔가 빵빵 터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네네. 남호 이성준님도 제가 기억을 대설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가 그 태닝땡 카페 네, 맞습니다. 모임에서 그때 이제 그 태닝땡 카페 방장님 네. 계셨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강의 일일 특강 이런 거 했잖아요. 네, 네, 그때. 네. 그때 이제 들어갔었을 때 네, 네. 그때 처음 뵀어요 제가. 네, 네. 그때 이제 시원시원한 말투와 그 진행력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네. 이런 분들 계시는구나. 네.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 네, 네. 그때가 10년이 넘었었겠다. 그렇죠. 그죠? 네, 그때 네. 강남역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그때 빌려서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미 이제 부동산 투자에 이미 입문을 했던 상황이다. 투자 그죠? 계속 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제 남우 이성준은 부동산 세계에 입문을 하셨습니까? 말은 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하면 한양으로 간다 해서 제가 큰 꿈을 안고 서울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능력은 능력 밖의 일.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장사를 했는데 나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물주는 임대료도 받고 시간이 지나서 시세 차익도 보는 걸 보고 이건 뭐지? 라는 띵 하는 생각에 부동산에 관심을 먼저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이제 대부 쪽인데 사채죠 어떻게 보면 돈을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고정적인 어떤 그게 금리가 없었어요. 마음대로였었어요. 그죠. 법정. 돈 넣고 뭐 이렇게 돈을 벌고 그러면서 이제 명동에 큰 손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좀 일을 좀 해보자.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어떤 은행에서 1금융에서 넘어가고 2금융 넘어가고 3금융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와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입문을 좀 솔직히 말해서 한 17년 저 이후부터 하게 됐죠. 그때부터. 근데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이제 10몇 년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야, 되게 좀 다르네요. 남다르네요. 예. 왜 이게 좀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네. 경매로 이제 자기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짐이 힘들어지거든요. 네네네.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회사에서 누가 옆에서 돈 많이 버는 이런 네네. 거를 약간 좀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오래 있다가 이제 아니 뭐 그걸 책을 했는데, 통해서 하든지. 책을 뭐. 통해서. 네. 그런데 나무 이성우님은 네. 스스로 이제 그 서울로 그냥 올라와서 가야겠다는 네네. 생각이 와가지고 큰 손 밑으로 가신 것도 되게 재밌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원시원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행동이 되게 빨빨하게 잘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눈치가 좀 빨랐죠.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픽 당해서 네. 맞나요? 뭐 픽당 이번 내가 찾아놨었죠, 계속. 그렇죠. 찾아가도 이제 안 받아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아 정말 뭐 쉽게도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 이상 잘한다 말하는 생각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나를 이렇게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남산을 자주 갔어요. 남산. 남산 올라 명동 근처니까 바로 남산 앞이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이 강남 시내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고 저기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 저기에 대한 모든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갖고 그죠. 싶다. 라는 어릴 때부터 좀 보이즈비 앰비셔스. 아. 옛날에 어릴 때 세대 같으니까 서울의 달. 맞아. 네, 서울. 그 드라마가 반대쪽. 유행이었잖아요. 뭐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많이 고현지기를 기르고 꿈을 그때부터 좀 크게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멋집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세계에 계셨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건 내가 좀 잘한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이게 좀 아쉽다. 네. 그런 이제 아픈 손가락도 있고, 어떤 거는, 이거 정말 나는 이걸 통해서 잘했다. 그래서 잘한 투자하고 좀 힘들었던 투자. 이런 거 이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야란 투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재개발은 투자는 꼭 보면 관리 처분 직전이나 직후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고 뭐 지인 집이나 뭐 친구 집이나 선배 집이나 이렇게 가면은 플랜카드가 막 걸려 있잖아요. 조합 설립됐다. 맞아요. 시공사 선정됐다. 그게 뭐지라는 생각이 샀던 것 같아요. 그 재개발이 잘했던 투자인 것 같고요. 잘못된 투자라고 하면은 뭐 이제 많이 있지만 그중에 NPL인 것 같아요. NPL인데 이제 질건으로 해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제 명의이자는 구해놓고 질건으로 해서 이자 따먹기인데 그 사람 명의이자가 이제 내 아는 사람 한 달이 걸쳐서 알게 된 사람인데 네. 같이 쭉 있다가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그 짧은 시간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고 자기가 돈 찾고 사라져 버린 거야.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좀 컸던 액수에서 내가 힘들게 모았던 돈인데 이자 왜냐면 안전하잖아요. 경매사를 아시지만 네, 그러니까요. 은행보다 이자가 안전하고 이제 이거 담보로 잡아놨으니까 이게 NPL이니까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고 결론은 그 사람은 빵에 들어갔지만 내 돈은 다 그렇지 날리고 못하고. 그리고 이건 뭐지라는 댕 받았던 적 그다음에 이제 NPL로 해서 이제 저는 NPL도 좀 오래 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법인 출자에서 어느 정도 기준점에 돈이 있었지만 그때는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AM을 통해서 하고 초창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공장 투자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던 만일에 잘못된 걸 찾으라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무 이성우님도 다양한 투자를 하셨으니까 네네네.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보면 이건 아니지. 이 사람을 만나서 미팅하고 술도 먹고 생긴 것도 정우성처럼 생겼어. 잘생기고 얘가 또 그 헬스 관장 몇 개 운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얘가 설마 하고 해서 이제 좀 큰 돈이 들어가서 이 사람 명의로 해서 이제 계속 같이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하고 사라지고 잠수 타고 돈 다 채해서 도망갔던. 우울합니다. 그죠? 우울합니다. 그 이번 직전에 나왔는 그 건희 아빠. 네. 그분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 촬영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최근에 제주도에서 인테리어 하다가 3억을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봤습니다. 그거. 블로그인가 하여튼 뭐 유튜브인가 그래서 그게 하여튼 들어보니까 또 그냥 눈물 나더라고요. 네네.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네. 인테리어로 800 날렸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다 일이 그럼 들어간. 공 하나 더 붙이면 조금 얘기 달라. 아니면 공 2개 붙이면 조금 더 이렇게 좀 히스토리가 되지 않나 했는데 이제 800. 그것도 이제 얘기- 감생해 보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굳이 저도 이제 그 좀 사기를 그래도 당했던 네, 거니까 네, 네. 그 인테리어 할 때 보면 가장 좋은 게 뭐 나중에 현장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동네 장사니까. 그렇죠. 그런 데가 있고 아니면 또 전국구로. 뭐 예전에 기억해 보면 전국구로 인테리어 하다가 사고 많이 터졌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 자살하고 돈 땡기다가 막 그런 일도 있었고. 맞죠.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당연히 부동산 통해서 했는데 지인이 샀는데 막 시간이 되게 급한 거야. 그냥 이 친구가 알아봤대. 그래서 덩달아 한번 묻어서 갔는데 결국에 사단이 난 거야 이게.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자기 돈으로 해서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계부로 해서 수도권으로 한번 증입을 해보는 거. 아까 말했듯이 뭐 호재가 있든 호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착공이 됐든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본인이 이제 투자 뭐 이거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와 이런 것까지 난 해봤다. 지금 아까 뭐 NPL도 이야기하셨고 NPL 아까 그 명동 뭐 이런 것도 관련돼 있나요? 그렇죠. 금융을 그쪽에 그것도 이제 연관 그 얘기면 한 두세 시간 얘기인데 그것도 뭐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경매가 부동산에서는 꽂히지 않나. 지금 시장에서도 경매가 이제 좀 지금 이제 금리가 조금은 이제 주택담보대출하면 고정금리 5년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주는 시기잖아요. 네. 은행은 금리 예측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비 오는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우산을 빼앗고 맑은 우산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하는데 지금 대출하면은 고정금리다 하는 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매는 뗄래야 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이제 맹도 치는 과정이겠죠. 아니면 안에 점유자가 누구인가. 내가 파악을 해야지만은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항상 이 흥거리 추운 겨울날 그 쓰레기 봉투부터 유리 깨진 거 이제 손 비가면서 여기 보면 상처 있을 거예요. 손 비인 거 아이고. 손 비가면서 그렇게 좀 찾아냈던 적도 있고 안에 분명히 불 켜졌다 잠복금 행사가 된 듯한 느낌. 맞아요. 잠복금이었는데 불 꺼져 잠깐 불 탁 꺼지는데 아하. 문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또 특전사 출신이거든. 아유. 옥상 올라가서 밧줄 이렇게 줄 묶고 가서 지금 내려가서 진짜요? 야 문 열어라. 이렇게 있는 거 다 한다. 대박이다. 문 열어라 임마. 그래서 테이프, 녹색 테이프로 주먹 폭 깨갖고 지금은 하면 안 돼요. 그냥 아주 오래전 일이. 그렇죠.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도 문 안 열리니까 이제 토끼 굴처럼 이제 문 앞에서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삼겹살 구우고 연기 이렇게 야 부채질해라 뭐 이랬던 적도 있고 네. 그 얘기하면은 뭐 너무 많은 스토리가 많죠. 아 예. 아 경매도 많이 하셨구나. 네네네. 요즘도 경매하세요? 요즘 나죠. 요새 하시는 거. 왜냐면 이제 아주 좋은 시장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매 꽃이죠. 아 그렇죠. 경매보다 더 급경매로 살 수 있는 경매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돈이죠 돈. 네. 물론 이제 그 돈으로 따지는데 이 또 명도가 어떻게 뭐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자체가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초보들은 그렇겠죠. 그렇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돈을 좀 많이 줘가지고 명도를 빨리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반 매매보다는 뭐 당연히 싸면 들어가겠지만 이 뭔가 좀 불편한 이런 또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면 되지. 아, 그렇지. 뭐 천진데. 그러네. 그 말이 정답이네. 그럼요. 그렇지. 근데 자기가 돈이 없다. 뭐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인천 빌라 많이 가요. 경매 이제 공부 좀 해가지고 이제 좀 낙찰 한번 받아봐야지. 자기가 1년의 과정들을 낙찰 받고 명도 치보고 인테리어 해보고 전세도 맞춰보고 또 단타도 치보고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 거야. 공부를 했으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하면 되는데. 이 그 좋은 거 하면 되는데 아니면 흐름을 잘 맞춰 갭투자 하면 되는데 남들은 다 갭투자 하고 있는데 혼자서 경매 배웠다고. 그렇게 시장의 흐름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맞죠. 많죠. 경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동산 그럼.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큰 흐름을 여러 아는 게 가지 정말 스킬 중요하다고 중에 하나인데 흐름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설왕적인 경매 한다고 설치면 안 되지. 그렇죠. 지금 딱이지. 맞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매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물한 계곡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경매하면 단타해요, 단타. 이 보유한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어. 4년, 6년 없어요. 맞아. 단도직입적으로 4년 정도는 간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빨리 팔고 싶으니까 단타로. 뭐 그때 병원 주소 들은 거 있어요.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런 만들어서 단타 치려고 갖다 팔아. 이런 경우 맞아요. 하고 싶어. 요즘에 이제 매매 사업자가 한때는 이제 옛날에 법인이 아주 엄청- 옛날에 매매사업도 유행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정적이 계속 확 바뀌고 되면서 하니까 많이 우리 자신하잖아요. 바뀌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 어. 여기는 안 먹었다 하면 출동. 출동. 뭐, 김희애 가자. 그런 거 많이 했다. 이천 가자. 어떻게 보면 그때가 되게 재밌었어요. 아이, 그럼요. 그 다음 상황이 어딜지가 다 나와 이따가 있어요. 질문지에 나오는데 그 어. 이벤트 투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따라가는 거. 그럼 빨리 빠져나와 칩바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초보들은 사놓고 그냥 명의 구해놨고 가만히 있잖아요. 비과세 받으려고. 그게 중요한 거죠. 칩바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초보분들은 좀 뒤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들어간 사람들의 뒤에 들어가도 칩바만 돼서는 먹고 나왔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먹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욕심, 사기 치는 사람보다 더 욕심을 내니까 사기를 당한 거다.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밌네. 자, 이제 바야흐로 24년 7월이 왔어요. 네. 이제 상반기도 지나갔다 그죠? 네. 갑자기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죠? 좋아졌죠. 솔직히 작년에는 올해 초가 좋아질 거다. 올해 초가 되면 올해 말이 좋아질 거다. 계속 뭔가 딜레이가 됐어 이렇게. 맞아. 그러다가 진짜 이제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네, 네. 지금 시점에서 어딜 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추천 안 하기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찍어주면 아주 수강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친한 형님이시고 하니까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이 추천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답을 보고 한 투자를 해라. 답을 뭐 보고 한 GTX A 노선, 8호선
개통되는 호재가 게. 확정된 거. 그렇죠. 아까 말한 가르쳐보니까 직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추진위원회 뭐 초기 재개발, 신통기. 초기를 싫어하시는 거야. 애매한 거 이런 초기 거. 실한 게 이벤트잖아요. 이벤트. 이벤트는 단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강사가 내가 들었을 때 처음 강의를 한다. 그럼 들어가야지. 왜냐면 이 사람 앞으로 강의 많이 할 거거든. 이거 좋은 방법이다. 집봐.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뒤에 계속 들어올 거니까. 내 들어오니까. 유행이 딱 이벤트잖아요. 집봐. 법이 맞춰서 오케이. 야, 오케이. 좋아. 막 사놓고 따라오면 탁 팔고 나오고.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좀 초보들은 안전한 투자를 하고 뭔가 내가 수익이 좀 어느 정도 그냥 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안전하게 가. 그럼 선생님 다 가격 올랐잖아요. 장난하나. 이래 나오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도 현장에 가면은 그래도 A, B, C, D가 있단 말이에요. A 말고 B 버리고 C, D. 그리고 가면은 솔직히 이제 다른 거 분양 받았는데 이거 팔아야 돼. 이런 물건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잔금 빨리 치를게. 이런 물건도 만나게 돼요. 그죠. 이 전화로는 알 구매를 수가 살 수 없어. 이 뭐 네이버 검색 안 돼. 하면 돼요. 현장에 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소장님한테 말이 처음에는 갈 때 그냥 가, 빈손으로. 막 돌아다니 발품. 초보들 발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가서 이제 난 A, B는 버려. 돈이 없는데 무슨 A, B 비싼 거가. 휴대 가야지. 휴대 가고 얘기 나누면서, 이 사람 괜찮다. 빨리 총각내 이런 데나 좀 수박집 가서 10,000원, 15,000원 수박 하나 딱 들고 일부러 끙끙거리면서, 소장님, 그냥 가기 뭐 설명도 잘해 고마워서 수박 하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소장님 내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애도 없고, 아니면 애 키우는데 정말 한번 해볼라 하는데 좀 이런 물건 나오면 있으면 전화 주세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전화 와, 그러면. 애 데려가면 더 좋고, 안고 가면 더 좋아, 신세가 데려가면. 재밌네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베스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서울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죠? 네. 핫하면서 이 지금 노동원까지 약간 들썩거리는 이런 느낌에서 지금 만약 자기가 투자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네. 안전한 투자는 이제 그래도 서울, 수도권 이쪽으로 먼저 가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이 부산에 대구가 지금 완전 광역시? 작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가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투자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수도권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인천에 그 썩은 거 이런 거 말고 아예 그냥 지방으로 먼저 승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을 좀 더 기다렸다 가는 게 낫나요? 아니면 어차피 수도권 오르면 지방 갈 거기 때문에 미리 그래도 좀 가는 게 나은지. 물론 이제 답은 없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움직여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뭐 현장을 다니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선진입이냐 아니면 조금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은 뭐 조금 고충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조금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은 지방에 입지 좋은데 입주 기간이 좀 남은 분양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좀 입지 좋은데 뭐 수성구라 하면 대구로 치면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뭐 서대구역 쪽으로 간다든지 동대구로 간다든지 해서 조금 뭐 분위기 안 좋은 걸로 해서 자기가 먼저 사서 또 자기가 또 뭐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글로 치든지 해서 뭐 좀 지나면 올라갈 것이다, 입지 물량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주택수가 많나 적나, 돈이 얼만큼이냐, 작냐, 많냐. 그에 따라서 돈이 많고 나는 이미 베리몬입니다. 나는 다주택자다 하면은 가야지. 근데 나는 지금 베리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아직까지 명의도 있고 뭐 하면 수도권이나 돈이 없으니까 수도권 가야지. 서울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면 기업 투자를 가든지. 얼마 전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10년 전에 이제 자기가 프랜차이즈 하는 동생인데 골프하면서 알게 됐는데 10년 거의 2018년, 17년, 17년도 하반기가 송파구는 최고 저점이었거든. 팝거리로 산 거야. 기업 투자 1억으로. 대박. 그때 최고 저점이거든. 그때는 강남을 갭 1억짜리로 많이 샀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걸 산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사놓고 캡투자 이러고 샀으니까 실거주는 안 생각 안 하고 실거주는 지금 돈이 나머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갔던. 그럼 지금은 그런 시절은 없겠지만 자기 돈으로 해서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갭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는 거. 아까 말했듯이 뭐 호재가 있든 호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착공이 됐든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면 괜찮다. 자기가 투자도 많이 했고 명의도 없고 돈은 있어. 그러면 이제 광역시별로 해서 입지 좋은 걸로. 입지 좋고 물량도 생각해야지. 입지 물량이 2년 뒤에 많은지 3년 뒤에 많은지 올해만 많고 뒤에는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지방은 또 물론 인구 대비 광역시냐 지방 소도시냐 왜냐면 지방 소도시는 인접에 또 광역시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뭐 대구 광역시면 주변에 뭐 경산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거든. 그럼 창원이면 김해가 또 영향 뭐 이렇게 또 받듯이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전남은 또 광주를 또 영향을 받는다면 크랭님 영향을 받고 이런 거를 잘 체크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렇게 좀 준비를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서 요새 많이를 보잖아, 그죠? 그렇죠.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진 것 같다, 그죠? 왜냐하면 많이 좀 상처를 당했잖아. 이제 그때는 물량이 많아도 계집이 올랐잖아. 조승호 21년도, 20년도 뭐 헐헐헐헐 뭐 맞아. 물량이 많은데도 올라갔잖아. 우리 솔직히 전문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아니 입주만 물량이 많이 왜 올라가? 근데 결국에는 가더라고. 10년 주기설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3, 4년 전에 그때 이제 10년 주기설 사람들이 막 팔았다가 전부 일부 기획잖아요. 급등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1억 오르고 나중에 또 2억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 상태로 가긴 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이제 만 갔잖아요. 다시 지금 8천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만 이상 간다, 뭐 저 3만 간다, 뭐 이러고 있는데 뭐 결론은 이제 이 오름과 내림을 자기가 버틸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버틸 수 이게 그래야지. 결론은 투자는 저는 그래 최소한 4년을 기준으로 잡아라. 자꾸 단타로 1, 2년 때문에 니 때문에 뭐 원망 지금 원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 아니 아까 단타하라면서요? 아니 이게 그거는 이벤트. 이벤트에서 이벤트. 물건에서 이거는 이제 이벤트가 아니고 내가 그래 잘못한 그거는- 투자에서는 이벤트는 단타고 제대로 된 투자는 내가 말했잖아요. 개발 호재가 있고 가리시험은 직전 그렇지. 직후라. 이걸 이제 분리를 해야지. 당연히 분리해야지. 그리고 강의를 듣고 할 때 빨리 지금 강의를 듣는 건 돈 조금 벌고 싶잖아요. 단타로 가야지. 이 사람이 이제 막 시작 강의를 했어. 그죠. 단타로 빠져. 아 이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쪽 세계 강의 아이 시간을 여기 TV에서 처음 얘기하는. 약간 좀 신선하네요. 아이, 그럼요. 원래 이런 느낌 좀 있었는데 이렇게 그럼요. 구체적으로 딱 들으니까 이쯤에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잔 하시죠. 그럼. 술 꺼냈는데 제가. 아, 참. 오늘부터 다시 묵기로 했습니다. 진짜. 저 솔직히 양주를 좀 세팅해 줄 줄 알았는데 맥주가 있어서 살짝. 조만간 양주가 이따가 후반전에 또 양주로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뭐. 가능성이 있어. 얼음 딱 바로 세팅해서 그죠. 예. 기다려 보세요. 예. 이제 좀 좋으면 에기스가 좋다 그러면 바로 우리 야 다른 거 박아. 근데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보면 이제 또 내공이 또 많이 쌓였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는 시대하고 상관없이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투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도 그래요. 이벤트를 했어요. 저도 했어요. 그 이벤트가 뭐냐 초기 재개발 공시가 1억 미만. 왜냐면 이제 지도세 중과가 있으니까 할 건 없고 광유는 해야 되겠고 많은 유저들은 그걸 원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림 그려서 야 뭐 동양 하가니 서양 하가니 신통기니 뭐 공시가 1억 미만을 찾아서 가자. 그 돈은 없으니까. 그러면 1대 다수를 위해서는 강의를 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 원하는 걸 또 들어줘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벤트성인 것들, 지상, 뭐, 오피스텔, 공시니까 1억 미만, 조기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건 아니에요. 전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할 투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냥 얼마나 자기가 버틸 수 있느냐. 단타냐, 중타냐, 장타냐를 어느 정도 설정해놓고, 왜냐면 기획부동산이 아니거든. 그때 시대 흐름 그게 맞았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렇게 되니까는 원망을 하게 되는 것 뿐인데, 그냥 이벤트를 조심해라. 이걸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벤트는 짧게 해야 돼. 그렇지. 이벤트를 그럼 단타를 짧게 해라. 하세요. 그걸 가지고 무슨 부경한 룰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 이야기다, 그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는 비싸다. 맞아. 비싸. 남들이 쉽게 들어가는 거는 쉽게 다 쓸모처럼 좋은 거 빠져나가니까. 뭐 강남 대치동 뭐 좋은 거 몰라요? 비싸다. 뭐 엘리트파 좋은지 몰라요? 비싸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못 하니까는 뭐 제일 이제 초보들이 보면 경매도로 3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거 그건 공투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 같은 빌수 있는 거는 뭐 조기 재개발이라든지 뭐 공시 1억 미만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입주 물량 잡고 1호선 라인에 천안 쪽으로 해서 경매로 낙찰 받아서 세팅해서 전세 갭 높은 데로 찾아가지고 투자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그런 것던 거죠. 우리 부동산 수업 들을 때 인터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 뭐 공토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지주택. 네. 그 다음에 뭐 분양 뭐죠 그거? 뭐 기획부동산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뭐. 그죠. 신축 그거 분양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호텔식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말 안 해도 아니까. 아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나오면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 거 뭐 좀 식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자기만의 기준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할 거면 이벤트로 빨리빨리 치고 빠져라. 좋아요. 이벤트는 짧게 들어가서 빨리 나오자.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또 기억 남는 거 아까 강사님의 수업 패턴을 빨리 봐가지고. 그러니까 좀 유튜브, 블로그, 뭐 밴드 이런 것들 카페 서치하면서 요즘에 그다음에 서점 가서 책이 좀 트렌드. 요즘에 부동산 책이 안 나오냐, 부동산 분위기 안 좋다. 근데 부동산 책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 그럼 어떤 류의 강의를 많이? 그럼 그거는 자기가 빨리 캐치 사서 빨리 팔면 돼, 단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밌네요. 먹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기회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 보면 뭐 리딩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갑자기 우르르 들어가자. 이런 그럼 자기는 이제 다 미리 사놓고 있다가 띄우고 처음엔 공짜로 다 해줘. 리딩방에서. 그냥 뭐 알려줘. 자기 이제 수익 난 거 다 같이 띄워주고. 난 돈 안 받습니다. 그럼 자기 딱 사놓고 이 사람들이 자꾸
어떤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자꾸 올라오면 사람은 어때 돈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맞아. 뭐지 사다가 조금씩 5만 원씩 오면서 수익이 좀 나. 돈 좀 더 넣었으면 수익이 더 많이 났을 건데. 그럼 이제 100만 원 넣고 또 1000만 원 넣고 이제 1억 넣고 이래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잘 됐다 싶어 싹 팔고 책이 나오잖아.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하죠. 그렇군요. 네. 네. 실거주 무주택자는 이 영상을 지금 사라 라는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올라가면 팔 거 아니야. 못 떨어지면 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지러지면 이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2024년 7월 가이저 유튜브를 통해서 큰 도움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로. 자, 그러면 이제 그 21년도에 책을 쓰셨어요. 네. 닥치고 원장. 그 닥치고 원장 소액 자본으로 부동산 부자 되기라는 책을 썼는데 네. 이때 어떤 계기로 쓰게 됐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전국을 좀 다닙니다. 전국을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뭘까? 지역 분석. 자기는 내부 부동산이나 호갱노나 아시는 요즘에 워낙 이렇게 사이트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지역에 대한 설명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다녔을 때 이거를 나의 생각과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의 얘기를 책으로 내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지역 분석에 그렇죠. 관련된 네. 그런 내용이다, 그죠? 네. 자, 이때 이제 내용이 보면, 이때 시기적으로도 그랬지만, 이제 그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그 다음에 뭐 전라도 광주, 창원, 제주, 거제, 목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 말고, 이게 지방 위주로, 이때는 네. 막 지방 가는 시기였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조정 대상 지역 아시잖아요. 맞아요. 두개 가지고 조정 계속 대상 지역. 뻗어나갔으니까. 무서우니까 뭐. 전국이 지금 조정지역이 돼. 그때 네. 막 여순광도 막 네, 그걸 네. 말도 안 했다, 그죠? 네네. 이때는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썼는데 지금 다시 이제 어디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지금. 나무 이성주한테. 그러면 지금은 나 이런 걸 한번 쓰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사람은 이제 실거주 위주에 관련돼 있는 책 한번 쓰고 싶고, 그다음 재개발에 관련돼 있는 좀 디테일하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재개발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초기 뭐 추진위원회 이런 거 말고 조합 설립 이런 거 말고 좀 사업 시행인가 나고 이런 조합의 분위기들, 뭐 조합장이 지금 지금 문제돼서 나오고 다시 또 누가 들어갔다 네. 이런 재개발의 좀 끈끈한 지역에 대한 소식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이제 경매도 하나 첨가해서 경매를 뭐 토지 거래하고 이건 잘 아시겠지만 경매로 낙찰 받으면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재개발도 경매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거주도 경매로 낙찰 받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세 개를 좀 부합해서 책을 하나 낸다면 내용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구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는 이 부동산 세계에서 빠질 수가 없는 당연하죠. 하나의 스킬이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진짜 이거 하나 배워놓으면 우리 진짜 연예인들도 나중에 그 경매로 이렇게 막 건물 낙찰받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요. 자기가 또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그럼요. 뭐 네. 자기가 직접 안 해도 의뢰를 할 때도 네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요. 좋은 내용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21년도에는 이제 지방 위주였고 최근에 이제 수도권하고 이렇게 막 올랐잖아요. 그죠? 그 시기에 따라서 이게 지역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빠르게 느낄 수는 있겠다.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부동산 단톡방에서 막 올라오잖아. 그죠? 네네. 사람들이 여기는 어디가 얼마가 올라갔고, 네네. 뭐 급지에 따라서 이건 이만큼 갔고, 그렇게 하니까 막 헷갈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올라오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요즘 수도권 위주로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것으로 가는 게 맞는지, 느낄 수는 있겠다.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부동산 단톡방에서 막 올라오잖아. 그죠? 네네. 사람들이 여기는 어디가 얼마가 올라갔고, 네네. 뭐 급지에 따라서 이건 이만큼 갔고, 이제 단톡방에 아니까 조용하지만, 네. 예상하고 그쪽을 먼저 파는 게 나은 건지, 어떤 게 낫나요? 저는 그래 아까도 말했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있어요. 자기가 사놓고 뭐 썰을 쓴다든지 주식 리딩방처럼 뭐 세네 명이서 그냥 니하고 내가 올리자 그럼 쫙 올리면 그게 또 흐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의 언론은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올바른 정보를 취합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자기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장 가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요즘에 MZ 세대들은 그리고 좀 부동산 초보분들은 책이나 단톡방에 들어있으면 눈팅은 되게 해요. 활동은 안 해요. 눈팅은 한단 말이에요. 왜냐 나는 그걸 확인할 때는 그냥 뭐 추팝춥스만 100개 쏘면 1분도 안 돼서 다 갖고 나버려. 맞아. 저는 깜짝 놀라요. 보통 조용한데. 그렇지 이해하시죠? 결론은 그냥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그 사람도 활동을 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이드님하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선착순을 알람으로 넣을 수도 있어. 그래요? 네. 그러면 떠. 그러니까 여하튼 여하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어디를 띄우고 싶다면 여기 있는 좀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그냥 나름 전문가니까 좋다 하면은 사겠어 안 사? 산다니까요. 모르는 사람 산다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뜨거워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언론들은 이 기사를 쓰는 게 그냥 쓰지는 않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위에 있는 뭐 시공사나 대기업이나 뭐 왜냐하면 그냥 쓰지는 않다 뭐 기사를 하는 거 돈을 받고 블로그도 돈 받고 쓰는 시대인데 지금.
그럼 좀 좋게 쓰고, 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이슈화 되고, 그러면 이제 사고 싶잖아요. 아, 지금 서울 지금 사야 되는 건가? 진짜 뭐 그랬을 때 생각. 보는 눈이 진짜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자기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캐치해서 이거를 사는 시점인지 팔아야 되는 시점인지를 고민을 하되 저는 그래요. 실거주, 무주택자는 이 영상을 보면 지금 사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올라도 안 팔 거 아니야. 뭐 떨어지면 팔 거예요. 이러지도 못 하고 지도지도 못 이런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2024년 7월 2일 가이저 유튜브를 통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로. 근데 다주택자 입장에서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뭐 세금도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단, 입지 좋은데 좀 애들 키우고 싶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구는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임대가 있냐 없냐 따지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해서 가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진짜 시기적으로도 얼마 전에 또 이 연끌 투자가 또 힘든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아, 그럼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패턴이. 근데 지금 살짝 보면 이제 그동안의 울분들, 임대인의 울분들, 역전세 맞고 내가 내줄 때는 내가 했지만, 조금만 참아라, 너 이제 5% 이상 올리고 너 쪼가낼 거다라든지, 내가 들어가 살 거다고 너 내보낼 거다라든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임대인들 갑질하고 싶었던. 강아지 키우지 마라. 어디서 강아지 키우고 있어. 근데 지금 강아지 키워도 괜찮습니다. 일단 나가야 되니까. 제발 좀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갱 청구권 4년이 이제. 더 살아주세요. 제발 좀 더 살아주세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때는 무시대 갱신해도 일부러 전화도 안 했잖아요. 일부러 안 해. 해봐요. 뭐 해봐, 좋을 거 없거든. 또 역대세 맞았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임대인들이 힘들었는데 다시.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많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집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전세 들어올 사람이 한 10명이 한 번에 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사진도 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바뀌었네요. 세상이 바뀌다 보면 입지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은 아이들 학원가나 학군이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9월 이전에, 행정구에서 9월 이전에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려면 들어와야 돼. 근데 물론 초등학교 1학년은 뭐 문제는 없어요. 티오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엄마들이 이제 지금 시기에 9월 초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 한 그룹,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들어오려고 이제 가을에 또 들어올 그룹 한 그룹, 사슬사슬 준비하고 있는데 초보들은 언론에 맹신하잖아요. 언론에서 뭘 합니까? 서울장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전고점 대비 95%에서 98% 상승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0% 이상이. 이제 막 다급한 것도 뭐 초보들은. 그런데다가 지금 전세값도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없으니까. 주인들은 뭐 5천 다시 그 덕분에 5천 올리고 내놓고 이게 지금 조금씩 이제 영향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지방 광역시 대장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확실히 전세가 없어요, 지금. 그게 되게 큰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큰통장 또 예를 든다면 뭐 부가세 상고도 있다가 한남으로 왔다. 아니면 대치동으로 왔다. 팔고 갈아타고 또 수익 창출해서 왔다. 뭐 이런 어떤 거에 매도 타이밍을 본인 스스로가 잡아야 되지 않나? 이게 잘 파는 거지 않나? 왜냐면 내 거 싸게 팔면 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뭐 올 초에 작년 하반기보다 올 초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 남호 이성조님은 네. 현장을 정말 중요시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요새 그 MZ들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전화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 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 카톡이나 이런 걸 잘하는데 네. 전화하면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그러면 우리가 또 부동산 할 때는 사전조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이 중요하죠.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도 해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좀 벽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장을 중요시하는 양호 스킬. 이정조님이 그 현장 스킬에 대해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 잘 없거든요. 네네네. 보통 이제 사전조사하고 이런 거 위주로만 하지 현장에 가서 뭘 하라 이거를 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거기 가서 노하우. 직접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동산 초기에 저도 초기에 그랬었고 이 부동산 사장하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되게 힘들어 이게. 네, 그렇죠. 내가 모르는 상태에 갔다가는 이게 수업만 당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 네. 이제 그런 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임장 전에 일단 그래도 가기 전에 뭔가 좀 알고 가야지 부동산이랑 또 뭔가 이야기하고 네.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물론 현장마다 뭐 시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임장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이 정도는 준비하고 가자. 일단 이제 좀 전에 그랬듯이 뭐 전화하는데 조금 거리감이 있고 좀 두렵다라는 거. 왜냐면 전화 동안 그 사람 앞에 없지만은 그 사람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성격이 좀 소심한 트리플 A형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 저는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항상 보면 자기가 간절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리셋이 됐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간절해야 돼. 그러면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것도 아닌데. 야, 남편 불렀어. 아니면 뭐, 남동생, 여동생, 야, 니는 소장님이고 나는, 야,
친구야, 자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왜 이래 안 되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일련의 과정을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꾸준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부동산 안 맞는 거 주식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 다음에 그렇게 그게 된다 그러면, 입품은 현장 답사하기 전에 그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손품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위례 신도시에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위례의 트램이 내년 9월에 들어온다. 그 위례는 행정구역상 성남, 하남, 서울 3개 행정구역이다. 인구는 12만 명이다. 세대수는 4만 5천 세대, 약 4만 5천 세대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어디를 사야 되겠나? 그럼 나는 8사를 볼 거냐, 큰 평수를 볼 거냐? 나는 서울 위례를 볼 거냐, 경기도 위례를 볼 거냐? 북위를 볼 거냐, 남위례를 볼 거냐? 이런 부분을 전혀 몰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키워드. 내가 이 위례에 대한 책들을 검색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럼 시간 단축. 키워드를 찾아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찾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나중에 내 강의 때 알려주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소장을 딱 부동산 표시를 누르면 매물이 많은 소장님이 있고 요즘에 사진이 있어요. 그럼 입이 탁 튀고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이 있어. 매물도 많고 아주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눈이 사망이 생기 이러면 그 사람 임대를 잘 맞춘 소장님이야. 딱 정해져. 그 블로그를 잘 올려요. 왜 사람 상대를 잘 하기 싫어하거든. 그러면 매매를 잘하는 사람 전화를 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얘기 들어보면 뭔가 딱 느낌이야. 그럼 체크하고 제가 초보처럼 행동하는데 알아도 모르는 척. 제가 위례에 되는데 언제 집을 제가 살려는데 34평. 자기의 어떤 그걸 설명을 해야 돼. 집을 살 거다. 몇 평을 살 거다. 언제 시간이 된다. 언제 이렇게 집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근데 소장님 내가 위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위례에 대해서 지역분수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설명을 해. 그럼 들어. 그럼 자기가 이걸 잘 치면 소장님 제가 기자는 아닙니다. 치는 거 이해해 주세요. 뭐 따따따따 거리니까. 그럼 저는 말랑 다 받았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슨 소리냐? 기자 아니냐? 기자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기록을 해놨고 우리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치야 돼. 다다닥 치고 딱 부동산 끝나고 또 B 부동산 그럼 한 세 군데만 이렇게 입품을 팔면은 일단 위례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뭔가 들어왔자. 네 군데 전화하면 내가 그 소장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 딱 정해놓고 한 네 군데 소장님 약속. 내가 9시 출발하면 9시 반 소장님 한 2시간 잡고 그러면 2시간 뒤에 11시 40분에 또 한 소장님 또 2시간 지나서 1시 40분 이렇게 네 군데를 정해놓고 현장 가서 또 설명을 듣고 그러면 위례에 바싹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는 게 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이트는 아시고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그 다음에 아실이라든지 손품왕이라든지 많은 어떤 그 사이트는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이나 블로그, 카페, 호갱노노 요 정도만 간단하게 서치를 하면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초보들이 이 긴장이 돼가지고 일단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해야 돼요. 덜덜덜 떨리는 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남편 가족들 연습하고 거울 보고 연습하고 해야 자신감이 쌓인다. 안 되면 소주 한 잔 먹고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두려워서 내가 이러려고 이게 하나 하면서 바로 그냥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냥 찍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발품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은. 멋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연습.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예전에 경매할 때 명도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로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해봤어요. 나요. 그게 진짜. 저도 전혀 보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쫙쫙 나오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임장 전에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럼 현장에 딱 가. 그럼 이제 부동산 사장님하고 당연히 약속을 잡고 가야겠다. 그죠? 볼 거 많죠. 너무 많지, 볼 거. 그러니까. 현장 가면 소장님 얘기 듣잖아요. 가면은 이제 애들이 많은지. 도로가 차가 큰 도로인지 지도 볼 때 좁은 차가 큰 건널목 건너네. 그리고 집이 타고형인지 판상이 해는 분명히 남동향인데 앞에 큰 건물이 있네. 해가 안 들어오네. 디테일하게 본다. 지하 주차는 연결돼 안 돼 있네. 야 차가 이 직렬로 주차하고 있네. 그리고 또 정확한 거 아파트다 아랫집에서 벨 눌러. 혹시 무슨 문제로 다툰 거 없습니까? 그지. 맞아. 윗집에도 올라가. 이거 또 서랍을 없었습니까? 보내놓고 서랍 있을 때 안 해. 보내놓고. 혼자 갔어. 이 정도, 왜냐면 집을 샀는데, 내가 안 살지만 임차 맞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요. 못 살겠다. 아랫집, 윗집 때문에. 아니, 누수 때문에. 근데 맞은편 집에. 이런 적도 있어요. 옛날에 임차 맞췄는데. 앞집에 사람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오줌 싸고, 문 두드려라, 문 열어라! 고주망태 돼가지고. 그럼 얼마나 그 임차한 사람이 못 산다니까. 그러네요. 이런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장 가서. 그렇지. 그 현장에서밖에 할 수가 없고. 도라니, 전화? 소장님은 그런 거 안 알려준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의 약간 그 실고수의 느낌으로 막 조사해. 왜냐면 나는 늘 그래요.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늘 나는 임차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늘 나는 임차인한테 우리 집에 들어오면
화분을 우리 집에 와서 고맙습니다. 집주인. 명절날 되면은 과일 선물 보내고 생일이면 요즘에 옛날에는 카카오톡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케이크로 그냥 다 보내주고 월세가 안 밀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게 집 관리도 잘해줘. 좋긴 한데 또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진상은 진상이다. 이거 있잖아요. 저는 또 이거 하나 더 팁을 세계도 있지만 일주일에 2번씩 처음에 문자를 보냈어. 그때 카톡이 없었잖아. 싫어하지 않나요? 이제 두 번씩 들어보세요. 처음엔 답변이 와. 오늘도 비가 오는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그러니까 처음엔 이 사람 뭐지? 이러면서 그냥 고맙습니다 해. 근데 또 금요일 또 보내. 오늘 한정 마감 잘 하시고. 초심이 들어갔어요. 이 새끼 나 좋아하나? 오해받을 수 있겠다. 오해받지. 계속 보내니까 이 새끼 시금이다 이거 나 좋아한다. 수도코다. 6개월 동안 배남 쭉 보내니까 인정한 거야. 와. 이 사람은 나한테 턱심도 없다. 근데 색다른 주인이지만 월세 밀린 것도 아주 좋게 잘 마무리하고. 근데 그때는 계약갱신고 이런 게 없을 때 훨씬 좀 못했으니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도 못된 짓을 하는 놈 못된 짓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임대인들 되게 힘들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임차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요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 그럼요. 그걸 뭐 왜 하냐 뭐 이런 사람도 좀 아,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그 다 마음이 개인주의. 정은 되게 아이. 높게 사는데 근데 그래도 좀 덜해진다.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 하는데 연락처만 주고받고 한 번이나 안 해서 10년 동안 갑자기 전화해갖고 밥 사주세요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맞아. 근데 6개월 동안 계속 매일 이렇게 안 만났는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 미친놈인데 6개월 지나도 또 계속 하면은 아마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와, 그 느낌하고 얘는 뭐지? 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 이제 수업도 하시니까 수강생이 한 번씩 이렇게 생일 때나 이렇게 뭔가 좋죠. 기프티는 그럼 보내주면 너무 기억이 딱 남아. 너무 이 친구는 뭐 도와주고 싶죠. 하나라도 해주고 싶죠. 뭐 필요한 거 사람 없냐고. 똑똑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해주면 그냥 우리 형의 또 이끌리는 맞아요. 우리 또 우리 서울특별시 사투리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돼야 돼. 그렇죠. 지방서울로 서울로 잘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장 가면은 저는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부동산장님만 말만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팔아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래서 뭐 장사하는 뭐 GS 편의점이라든지 사람 많은데 아니면 앞에 지나가는 아줌마들 제가 그때는 조금 학생처럼 레포트 쓰는데 여기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관리실에도 가서 또 물어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 키워드로 검색이 안 되는 것들을 현장에서 다 파악을 하고 파악이 안 되면 거기서 하루 잡니다. 자고 또 계속 내가 알 때까지 파악을 해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싼 매물을 내가 살 수도 있어. 정말로요. 그런 게 현장에 아주 별미 중에 별미고 정말 꿀단지 같은 거죠. 팁이죠. 비 오면 더죠. 비 좀 맞으면서 본산 들어가면 오늘 마침 이 물건이 나왔는데 라고 또 나한테 좋은 기회가 줄 수 있는 것도 현장 발품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팁인 거죠. 이야기가 이런 그 이야기가 한때 그 약간 좀 돌았던 게 뭐냐면 그 해당한 지역이 너무 좋아. 사고 싶어. 근데 물건들이 이제 싸고 비싼 걸 정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이 잡을 때까지 한 일주일이든 어떤 사람은 보름 정도 그게 이제 숙식하면서 그럼요. 계속 이제 부동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물건 넣을 때까지. 그럼요. 아니면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제 뭐 내가 뭐 아파트 뭐 자이다.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이제 손품이나 사이트를 볼 때에 로얄동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나는 몇 동 몇 층 요쪽만 산다 아니면 저층을 사게 되면 무조건 싸야 된다. 비로얄동이면 싸야 된다. 이 정도 금액이면 나는 산다. 이 자기만 기준을 잡고 현장에 간 다음에 매물이 없으면 딱 자기 원하는 동만 찾아서 커피숍에 어디 가서 편의점에 그 파라솔인데 앉아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떼는 거예요. 요즘 커피 한 잔 4,800원이잖아요. 물론 메가 커피는 싸겠지만 그냥 등기부 700원으로 싹 딜람 다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융자가 있다 없다 하는 융자가 있으면 소장님한테 소장님 해줄 수 있냐, 인정자금 해줄 수 있냐 물어보고 경매 나온 거 있나 없나 자 체크하고. 왜냐하면 지금 오르는 장에 매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매물이 많으냐 매물이 적으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입주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 포인트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경매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지금만 보니까 흐름을 안 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경매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못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분양가에 샀으니까 나중에 팍 올라가면 몇 억씩 그냥 버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부동산 흐름 그래서 뭐 10년 주기다. 그다음 정부 정책이다. 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또 트렌드도 봐야 되고 그 지역의 소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현장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먼저 이 흐름이나 정부 정책이나 또 이런 단톡방에 서치를 했을 때 어떤 분위기에 요즘에 뜨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물의 경매도 보고 공매도 보고 그런 물건을 찾아서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냥 무뚝뚝 현장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잡아라 이거죠. 영상 보시는 분 아시겠죠? 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온 게 그 해당하는 단지에 네. 전세 물건도 적고 매매 물건도 적고 그러면 매매가 많고
전세가 적을 때가 베스트죠. 전세는 작아야지 이제 높게 살. 그렇죠, 그렇죠. 갭 투자로 해서 매매가 많으면 매매를 싸게 살 수 있고. 살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재밌네요. 아, 이게 분명히 현장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네네. 예전에는 현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사전 조사하는 게 잘 안 알려져가지고 이걸 좀 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네. 요새 이게 너무 많아졌어. 너무 많죠. 너무 많았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희소 가치가 생겼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아까도 그 MG 그 전화, 이런 그. 닥치고 딜레마도 내거 솔직히 몰래 좀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 그럼 내가 지금 이 특허까지 받았는데 조심하세요. 네, 민사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정 댓글로 그 카페 이거 링크 달면 되잖아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현장을 한 번은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나름대로 다니긴 다녔지만 오늘도 막 듣고 보니까 막 배우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네. 오랜만에 다시 생각나고. 네. 근데 웃긴 게 되게 핫할 때 있잖아요. 핫할 때는 이게 주차장 뭐 이런 거 보지도 않아. 아유, 그러잖아요. 그냥 계좌 주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죠? 그럼요. 핫할 때는 이게 그렇죠. 그렇잖아. 아침하고 저녁하고 단위가 아유, 1,000만 원이 달라져. 그럼요. 그럴 때는 어쨌든 뭐. 그렇죠. 물론 이제 현장이 뭐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때 오른장이는 뭐 전화로 끝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진짜 그 아무것도 안 보고 네이버 부동산 그 사진만 보고 사는 사람 있잖아. 나 당연히.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아니 집 뭐 최소한 한 번은- 아니 수리할 건데 뭘 집을 봐. 맞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되게 그 입지가 애매한 데 있잖아요. 네, 네. 새 아파트긴 한데 가보면 황량한 그런 거 있잖아요. 현장 딱 가면 뭐 분위기가 쎄한 그런 느낌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그런데도 올랐다니까요. 오를 때는. 알겠습니다. 물건을 잘 사고 잘 파는 비법. 사는 건 막 솔직히 돈 주고 사는데 파는 게 너무 어렵잖아. 이게 뭐 좀 방법 있나요? 잘 저는 파는 그래요. 방법이? 뭐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은 신이 아니성은 어렵죠. 그냥 잘 근데- 사고 잘 파는 방법은 그냥 자기 배고프면 밥 먹고, 그다음 배부르면 응가하고, 똑같은 거죠. 파는 것도 자기가 이제 돈이 필요하면 팔고, 역전세 맞았을 때 팔고. 근데 제일 베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일반 세율. 일반 세율. 이게 24% 구간이다. 8,800. 그 넘어가면 1억 5천원이면 35%. 그러면은 국가랑 공투하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막 우리가 21년도, 20년대는 뭐 10억, 5억, 6억 올랐으니까 뭐 8,800, 1억 5천 큰 수익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점 저는 오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에 나는 감사했다는 생각 그때 먼저 그렇게 팔았고 세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 팔고 갈아탈 수 있다. 그 퀀텀 점프 예를 든다면 뭐 부가형 상고 들고 있다가 한남으로 왔다. 아니면 대치동으로 왔다. 팔고 갈아타고 또 수익 창출해서 왔다. 뭐 이런 어떤 거에 매도 타이밍을 본인 스스로가 잡아야 되지 않나? 이게 잘 파는 거지 않나? 왜냐면 내 거 싸게 팔면 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올 초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에 그런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파는 방법. 다음 리액션을 잘 세팅해 놓고 뭐 아니면 현금 보유하든지 현금 보유해서 나는 기회를 노린다. 다 팔고 아니 비과세 하나 만들어 놓고 다 판다. 정책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나 세금 낼 돈, 뭐 이자 낼 돈 없다. 그럼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오르는 건 알겠어. 감당이 안 되는데 뭐 잘 팔고 못 팔고 어디 있어?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이게 흑자 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담을 여러분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잘 팔고 못 팔고는 이론은 다 모든 분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돈이 필요할 때가 파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렇지만 지금같이 되게 어려운 시기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뭐 이렇게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 내기 바쁜 사람들은 정말 뭐 쿠팡이 저녁에 알바하는 사람도 많아요. 회사 그만두고 나 이제 부자다 하고 사이드 머니에 너무 기뻐했는데 이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역전세에 맞고 이러니까 뭐 내가 이러려고 투자했나 혼수를 먹고 우울증 걸리고 죽을까 말까 하고 이혼하자 하고 이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감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필요할 때 팔 수밖에 없는 거. 나도 손절한 것도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이게 참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잘 어떻게 파는 보면- 비결은 네, 네. 딱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이제 내가 말했잖아요. 신이지 뭐. 그렇지,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더 들고 좋아. 있는 거 많잖아요. 그것도 다 팔아서 야, 뭐 비과세고 나버리고 뭐 다 팔았어야 되는데. 어렵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뒤를 봤을 때는 그냥 좀 좋은 거, 입지 좋은 거는 간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학군이라든지 뭐 또 분양하는 것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없는 것들도 간다. 또 개발 호재에 있는 것도 간다. 요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향후 2년 뒤에 지금보다
부동산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원래 이제 제 유튜브에도 얘기했지만 올 하반기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분위기가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뭐 수도권은 좀 좋아지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영상을 띄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2년 뒤에도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죠. 뭐 똘똘한 한 채는 잘 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이겠죠. 2년 뒤에는. 그러면 또 다른 뭐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죄송합니다. 맥주를 먹으면 좀 트림이 나네요. 편하게 하시면 예, 여소야대다 보니까 참 그때는 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물론 꼭 굳이 이 부동산 채널에서 정치 얘기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큰 걸 변경하려면 여대 야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역세 중과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정부 정책의 부동산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뒤를 봤을 때는 그냥 좀 좋은 거, 입지 좋은 거는 간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학군이라든지 뭐 또 분양하는 것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없는 것들도 간다. 또 개발 호재에 있는 것도 간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그동안에 불붙은 것들이 가려면 일단 아파트가 상승해야 돼. 그렇지. 기존 게 올라야지. 걔들이 은행님인 분양권, 입주권, 이 새거가 상승하고, 그 다음 기축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뭔가 또 좀 사사사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또 빌라, 이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네. 이게 다시 또 원사이클 또 다시 돌아가려면, 이런 새 것들이, 좀 상승하는 여력이 좀 비춰져야 되는데, 그럼 그런 어떤 사이클이 되려면, 최소한 또 뭐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근데 2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분위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년 뒤는 지금보다 낫다. 지금보다 낫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천지 개발꽃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원래 얘기 잘 안 하지만 굳이 얘기한다면은 수도권의 끝물. 수도권 끝물. 평택. 평택이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평택이 참 지금 보면 이제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억 8억대거든요. 전세 3억 얼마야. 싸다. 아니 갭 투자는 못 한다고. 그러니까. 투자자는 못 전세가 들어가는데 싸서 이제요. 실거주자들은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수도권의 건물이니까 지제역이라든지 뭐 배달의 주소지도 있고. 한데 이제 투자는 못 들어가요. 옛날 세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종도 5, 6년 뭐 7년 전에도 매매가 전세가 갭이 엄청 컸어요. 그때 아까 말했듯이 송파구 1억, 강남 1억 갭 투자 가능했던 시기고 조금 안 좋은 서울 25구니 안 좋은 구 같은 경우에는 무피 투자도 가능했던 시기거든요. 근데도 그때 세종은 갭 투자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평택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갭 투자는 못 들어가지만 향후는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마지막 불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택.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근에도 임장 좀 가시나요? 네. 요즘 최근에 어디 가셨어요? 최근에 분위기 이제 좀 뭐 한 군데만 좀. 위례를 얘기 드리면 위례는 장지천 기준으로 장지천 위가 북위례입니다. 장지천 밑에가 남위례입니다. 그리고 앞에 숫자가 6이면 남위례 하남시, 앞에 숫자가 7이면 북위례 하남시, 그리고 앞에 숫자가 3, 5 들어가면은 성남시, 그 나머지는 서울시. 그리고 창곡천 밑에 있고, 프레임은 내년 9월에 이제 운영이 된다 그러고, 위례 중앙역은 복정역 위례역에서 위례 중앙역으로 했을 때 5분 거리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 그 모양이 말 모양이었다. 말 위가 북위례고, 이 장지천 기준 밑에 몸통이 이제 남위례고, 그리고 위례는 대장이 보면 주복 사총사가 있어요. 위례 아이파크 1차, 그리고 YG 더샵, 그리고 힐스테이트 위례, 그리고 위례 아이파크 2차. 이렇게 4개가 위례 사총사에 리딩하는 단지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사총사의 금액은 한 16에서 평수는 큰 평수가 많지만 16에서 22억 정도 하고, 월세로 따지면 1억에 한 4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게 위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은 아직까지 물이 없어요. 내년 9월에 트램이 생기면 좀 물이 좀 생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건 휴먼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휴먼링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주 베스트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 내가 현장 갔을 때 그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그 현장, 그 임장을 가게 되면 뭔가 살짝 놀러 가는 느낌 좀 들어. 이게 물론 빡세게 하면 그렇죠. 힘들긴 하지만 이 새로운 지역을 알아가고 또 끝나면 그 동네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부동산 분위기도 파악하고 하면 그 예전에 진짜 임장 그런 것도 저도 예전에 그런 걸 했어요. 그 임장 코치 해가지고 5명이 이렇게 한 팀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한 대여섯 팀이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매 물건 보러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물 가서 임장도 하고 그 해당하는 내부의 그 뭐죠 점유자 이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또 가고 싶다. 돈이 있다 가정하면 그럼 경매로 해서 좀 돌고
왜냐하면 그게 빨리빨리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좀 강력시 분양권들 있잖아요. 강력시 위주로. 소도시 말고 강력시 위주로 분양권. 뭐 그런 것들 지금 대구, 부산. 자, 이제 마지막 6부로 왔습니다. 네네.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자기만 좀 철학이 있잖아요. 네. 좀 오래 좀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이성준 님이 생각하는, 아, 나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 이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요즘 요 근래 좀 바뀌었는데 The Digest 영어 속담인데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는데 모든 사람 주사위 던질 때 6번이 나오길 바라잖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2배, 3배의 투자가 날 거라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2번이 나왔어. 자, 그러면 손해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숫자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걸 인정하고 수긍하느냐에 본인이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 이게 투자계를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올림픽은 몇 년마다 열리죠? 4년. 그죠? 올림픽이 4년, 내림픽도 있잖아요. 뭐죠? 결론은 올림픽이 있으면 내림픽이 있는 거니까 4년 주기다. 4년 투자를 하면 4년 정도는 가져가야지. 4년도 안 가져갔으면서 떨어졌다, 힘들다, 괴롭다 해서 다시 말하자면 투자에 있어서는 그냥 올림픽 기준을 생각하고 4년. 지금은 나한테 내림픽이다. 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부동산 공부도 안 하고 아직도 술 먹고 이런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영상을 보는 사람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걸 제 철학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호랑이 기운 팍팍!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이쪽 부동산 세계는 크게 두 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명의를 가지고 있는, 아니 명의를 가지고 있다고보다는 명의를 쓸 수 있는 무주택 1주택자 네. 하고 그다음에 이미 명의 배린 다주택자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네. 아까 그 무주택 1주택자는 집을 지금은 사는 게 낫다. 흐름상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럼 다주택자들은 그래도 하는 게 낫겠죠? 어떤가요? 네, 그냥 뭐 이게 너무 많은 다주택자들 물론 당연히 팔아야 되고 저도 이제 많으니까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네네. 보통 지금 생각했을 때 아파트 기준 한 몇 개 정도를 가지고 돌리는 게 좋을까요? 뭐 몇 개 정도에 돌리는 것도 돈 많으면 계속 돌려야죠. 계속. 돈 많으면. 근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맞아요. 아, 기준점이 여기가 돈 많으면. 돈 많으면. 세금도 낼 수 있고 거기 돈 많으면 나는 경매로 계속 낙찰 받고 하면은 그냥 뭐 내가 낙찰 받는 날 보장은 없겠지만 한 달에 뭐 한두 건씩만 낙찰 받으면 1년에 몇 억의 연봉은 안 되겠습니까? 물론 돈의 캡바가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최고의 베스트이지 않나. 얼마 전에 내가 올해 작년 연말에도 여기 원밸리인가 했던 여기 서쪽에 경매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이제 16억인가 낙찰 받았어. 지금 30억 하잖아요. 그때 16억에 내가 낙찰 받은 게 아니고 누가 그 낙찰 받은 걸 가격이. 내가 봤어요. 입찰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별로 관심 다 없었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자기가 다주택자인데 기준적으로 원래 보면 다주택자는 돈이 없어. 돈이 인권을 못 보잖아. 맞아. 기준이 어. 좀 우리 가지 형님께서 돈이 있는 가정하라는 게 좀 평균적으로 가진 돈이 없어. 뭐 솔직히 생활도 해야 되고 역전세 많은 것도 내줘야 되고. 의미는 그런 거죠. 돈 있다는 가정하에. 돈이 있다 가정하면 가정하에. 그럼 경매로 해서 좀 돌고 왜냐하면 그건 빨리빨리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좀 강력시 분양권도 있잖아요. 강력시 위주로. 네. 소도시 말고 강력시 위주로 분양권. 뭐 그런 것들 지금 대구, 부산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 위주로 해서 좀 쫙 보고. 근데 입주가 좀 긴 거. 그게 낫겠지,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이 남은 걸 이제 해야지. 좀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뜨거워지냐 아니냐 아니면 세대 수도 많고 입주도 좀 2년 반 남았고 괜찮은 브랜드에 안전하잖아 내 돈 여러 개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주택 포지션을 가져 베스트이지 않나라는 생각. 맞습니다. 다주택자가 별로 할 게 없어. 그래서 뭐 아니 공시지가 1억 미만이죠 뭐 또 돌아가면. 근데 요새 공시지가 1억이 이하로 좀 환산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보니까 요새 그 심하게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최고치에 비해서 거의 한 40~50% 가까이 막 떨어질 거. 덤비. 그런데 또 나름 또 괜찮아. 덤비죠. 있어요. 그런 걸 또 노리는 사람이 맞죠, 많더라고요. 어쨌든 재밌는 게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 이렇게 막. 물론 맞죠. 리딩으로 하기에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새로운 어떤 투자처를 찾는 아까 그 세종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세종도 그 송도 이런 데서 투자할 때 보면 원래 송도도 보면 매가고 전세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대출이 많이 세팅됐어요. 많이 했죠 그때는. 그래서 그 선대출 세팅한 사람들이 세종 가서 그걸 또 했대. 또 알려줬네요 또. 그래서 어떤 방법을. 거기서 약간 선진 기술을 알려줬는데. 그러면 근데 또. 요즘에도 하기에는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예전 금리가 쌀 때는 이게 그렇지. 좀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선대출로도 또 하지 않을까. 그 유행은 계속 뭔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뭐 투자 계획이나 뭐 밑장 빼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포트 네. 조정 뭐 네. 이런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올해 뭐
손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수익 난 것도 많고. 근데 지금 저는 꾸준하게 경매로 계속 뭐 입찰도 하고 보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일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물을 자꾸 좀 정리하고 뭐 공시로 두는 것들도 있고 또 다시 세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플러스 하는 건 이제 경매로 해서 보고 있고, 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는. 근데 경매도 이제 좀 많이 올라왔다, 그죠? 낙찰가율이. 좀 올라갔죠. 그죠. 그래도 예전에 올 초만 하더라도 서울 하면 그래도 한 10%는 먹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은 그래도 좀 남나요? 실제로 말해서 뭐 우리 이제 가지 형님도 경매 하시지 알겠지만, 내가 경량급이냐 헤비급이냐에 따라 좀 달라져. 이게 이제 뭐 그렇지. 7억 이내냐, 그런 7억 것도 이상이냐, 뭐 10억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먹을 게 좀 달라지고, 그래서 낙찰가율도 확 달라지죠. 싼 것들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올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자기만의 기준점을 아파트로 갈 거냐, 또 상가로 갈 거냐, 건생으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어떤 다가구나 뭐 이런 거로 단독으로 갈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좀 재미를 보냐 안 보냐 차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또 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잘해.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저 둘 다 느끼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 이상한 데서 세팅하기 시작하면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타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마침 딱 이제 처음 봤다. 네. 이러면 이제 그 완전 생자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한테 이제 나무 이성준이면 이런 일 좀 해주고 싶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기는 사기 친 사람보다 더 큰 욕심을 내니까 사기를 당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잘 생각해봐라. 프랜카드 걸고 찌라시 뿌리고 하는 게 좋은 물건이니까 나쁜 물건이니까. 좋은 거는 절대 홍보 안 한다. 안 좋으니까 홍보를 한다. 그걸 먼저 인지를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최소한 네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책을 한번 읽어봐라 라는 어떤 그런 거. 그래도 이걸 먹으면 쓴지 매운지, 우리가 선배들이 걸어갔던 게 왼쪽으로 가면 웅덩이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그거 가면 안 돼. 내가 먼저 가봤으니까. 그런 어떤 길을 좀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내가 오지랖이 넓으니까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제가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못 보는 게 있어. 그래서 좀 돈 안 받고 막 해주다 보니까 와이프가 싫어하지. 왜 그 요새 좋은 의미 코칭 있잖아요. 코칭. 네, 그러니까 좀 뭐 제가 좀 그런 게 장점이죠,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래 할 것 같아요, 초보들한테. 그리고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 돈 안 되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에너지로 소비하고. 근데 저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섭외도 없어요. 그냥 가서 바로 그냥 보여주는 거야. 문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 있잖아요. 그냥 다 알려주는 거야. 원래 전문 안 하거든요. 너끼리 가봐라. 코칭을 하지. 가봐. 들어가서 나와서 나한테 얘기해봐. 아니면 임장 보고서 제출해. 이렇게 하지. 내가 직접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가가지고 소장님 미팅하고 막 이런 설명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되면 저는 그걸로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조금 살았는데 와이프가 좀 싫어하죠. 고생했으면 아유. 수익도 생기면 좋아. 아, 이 결론 이 들어와야 돼. 맞아. 머리. 그래 다들 머리는 안 들어오고 고생은 이빠이 하고 와이프 싫어? 근데 그걸 또 인정받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또 출연해서 감사드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또 이 채널 좀 잘 돼가지고 네. 더욱더 잘 됐을 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또 가이저 TV에 출연해서 영광이고요. 항상 보면 뭔가 이렇게 100만 됐을 때 나오는 것보다 뭔가 이제 만들어질 때 제가 건물이 지었을 때 이런 기초 빼대 같은 어떤 버팀목 아니면 디딤돌 같은 역할을 네가 좀 했다. 아주 좋아요. 뭔가 빵 터뜨렸어. 우리의 빵 터지는 거는 야, 너야, 너. 만뷰에 만뷰. 지금 2200까지 나왔는데. 야, 빵, 너야, 너. 왠지 조금 이제 기대를 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어떤 매개체 역할을 했다라는 거가 되면 참 좋고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울 때 이렇게 흔쾌히 넣은 게 되게 좋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요. 조금이나마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불러주세요. 예. 조금이나마 또 형님 채널에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걸로도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닥치고 현장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품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나무 이성주 전자인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초고속도 강동구 개비시세 1인 지역으로 발품을 또 나갑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발품으로 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 네이버에 나무 이성주 치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우리 애청자, 시청자분들, 가이저 형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모 이성준님. 여기까지 나모 이성준님과의 유튜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